네, 10월 25일 주간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구, 배구, 축구, 야구도 있죠. 그래서 야구까지 해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축구는 제가 전체표를 띄워드릴게요. 전체표를 띄워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고, 농구, 배구, 축구, 야구에서 오늘 뭐 축구는 전 경기는 준비는 안 했는데 어쨌든 오늘 주간 어쨌든 주말이고 경기가 뭐 많아요. 그래서 잘 골라서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NBA랑 또 야구랑 또 축구랑 전체표를 일단 공유해드렸잖아요, 게시판에. 그래서 축구가 안 좋다. NBA가 신인 초주만 NBA가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축구는 완전 진짜 뭐 개판이었죠. 어제 유로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축구 비중 많이 안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NBA는 지금 미네 막폴 남아 있고 휴스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생군이 좀 무리하네요. 오늘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 주간 올킬 하면서 11연속 끊기고 조금 살짝 절었어요. 근데 어제 올킬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도 살짝 절었던 것들 거의 뭐 회복이 된 상태고 이번 주 뭐 수익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조합 참여도 지금 뭐 워낙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조합 참여하실 분들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스공사하고 부산 KCC부터 갈게요. 일단 이 경기는 가스가 드디어 이제 마티앙을 보냈습니다. 마티앙이 부상이었던 건 아시죠? 그래서 부상 때문에 제대로 뛰지도 못했고 그래서 라거나가 뭐 거의 뭐 풀타임 뛰고 막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퍼킨슨 좀 내외각 다 할 수 있다는데 까봐야 알죠. 그래서 KBL을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도 중요하기도 하고 일단 뭐 마티앙 때문에 가스가 못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스가 김낙현이랑 그다음에 니콜슨 내보낸 것도 컸죠. 거기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이제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김국찬하고 최진수는요. 팀에 전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래서 내보낸 선수들도 그렇지만 데려온 선수도 크게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 가스가 계속 지고 있는 것도 이 국내 선수들 김국찬, 최진수의 어떤 부진도 있겠지만 벨랑게리 혼자 하는 것도 있었고 용병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새 용병이 합류가 되고 적응도 중요하겠지만 퍼킨슨이 그래도 괜찮게 해주고 지금 입국하고 뭐 바로 뛰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한 3일 됐을 겁니다. 입국한 지 21일이니까 22일 날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도움이 될 거고 장판도 계속 잘하다가 직전에 정관장전에서 아쉽게 졌어요. 그래서 사실 못한 건 아닌데 점수가 안 나긴 했죠. 그래서 지금 뭐 허웅이 잘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송교창도 있고 뭐 쇼농도 잘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가스가 그래도 최소 프레는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의 장판의 라인업에 가스가 조금 의기투합하고 홈에서야 우리 연패 끊자. 그리고 수비도 시즌 초보다는 안 되진 않거든요. 가스가. 그래서 수비가 조금 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사실 지는 경기들 보시면 창원 LG전도 잘하다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뭐 수원 KT전, 뭐 모비스전, 뭐 손호전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래도 시즌 초보다는 지금도 시즌 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반에 이제 한 세 경기보다는 한두 경기보다는 그 이후에 거듭될수록 수비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스 3.5 프레임 보고요. 그 다음에 역배 도전까지도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국농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오버보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150.5 기준에 언더. 그래서 저는 가스가 젖자싸 아니면 연패를 끊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모비스하고 창원 LG입니다. 이거는 창원 LG가 점점 이제 중간중간 기복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모비스는 뭐 서울 삼성전 승리하긴 했지만 그때 서울 삼성 이따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질만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운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세난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결국엔 세난이 승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캐슬의 어떤 경기 운영 능력 그게 결국엔 연장까지
간 거예요. 어떤 어린 친구니까 뭐 턴오버가 나올 수 있고 경험 미숙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서울 삼성이 경기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비스는 결국에는 뭐 최근에 그래도 성적이 괜찮긴 합니다. 기대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데 일단 우승팀 감독 그리고 초짜 감독에서는 어떤 중요한 순간의 작탐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일단 인사이드에서 창원 LG의 어떤 타마요하고 마레를 사실 지금 모비스 라인업에서는 제어가 쉽지가 않아요. 해먼즈가 뭐 안에 잘 짱 박혀 있는 친구도 아니고 뭐 이승현 있긴 한데 이 두 명이 제어하기가 힘들고요. 백코트에서는 그래도 서명진이나 박무빈, 뭐 옥전 이런 애들 또 정주영도 한 번씩 터트려주면 해볼만은 해요. 근데 양준선, 유기상, 뭐 창월제 어떤 또 허일영도 교체로 나와서 또 해주는 부분들 생각하면 전체적인 어떤 스탯에서 프런트 코트, 백코트, 인사이드 내외각이 전부 다 창월제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 이게 창월제가 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창월제가 이제 못할 때가 뭐냐면 상대 어떤 수비에 막히는 것도 있고 개인 야투가 전체적으로 저점이 뜨는 날은 조금 지는 시나리오는 나올 수 있어요. 모비스의 야투는 고점, 창원 LG의 야투는 저점일 때는 이게 이제 모비스가 역배에 사고를 터뜨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겠지만 그런 확률 자체가 저는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창원 LG 승에 마이앤에 그 다음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면 그 변수 쪽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고요. 저는 가스공사 어쨌든 이기는 건 변수죠. 어떻게 보면. 부산 KCC가 이기는 상수겠지만 저는 변수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역배 쪽으로 한번 보는 거고 프레임이랑 이거는 정배 사이드로 보는 겁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서울 삼성하고 원주 DB입니다. 일단 전력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원주 DB도 사실 알바노, 앨런스 두 명한테 의존하는 게 크다 보니까 그리고 김주성 감독도 역량 미달이고 그래서 아마 감독만 다른 감독이었다면 창원LG 감독이었다면 조상현 감독이죠. 창원LG가 조상현 감독이었으면 저는 원주 DB는 이번 시즌 대권을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원주 DB 같은 경우 알바노, 앨런슨이 얼마나 해주느냐인데 서울 삼성이 수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알바노를 잘 바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 나머지 선수들이 문제거든요. 직전에는 이제 박인우이 조금 해줬는데 김보배야 뭐 수비 쪽에서 좀 해주면 되지만 강상재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정현도 후보로 나서 얼마나 좀 서포트를 해주느냐. 그리고 최성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명만 해가지고 이길 확률은 높긴 하겠지만 거기다가 한두 명까지 서포트가 되면 확률이 많이 올라가죠. 지금 원주 DB 전력이면. 왜냐 앨런스나 원주 DB는 아커 거기에 이제 외국인 용병 이런 것들이 다 탑티어 선수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기가 힘든 라인업이에요. 근데 나머지 애들이 서포터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수비에서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서울 삼성 같은 경우 니콜슨, 뭐 이대성, 뭐 얘네도 선수 몇 명 또 이근희가 3점 잘 던지잖아요. 근데 공격 패턴이 조금 단조로운 것도 있고 인사이드에서는 사실 앨런슨이 외곽만 잘 던지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에서도 사실 지금 서울 삼성 니콜슨이나 칸터 상대로는 이 프런트 코트에서도 좀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높이가 있는 친구다 보니까 또 니콜슨 수비가 좋은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원석 없는 것도 커요. 서울 삼성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주 DB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성은 정말 가끔씩 진짜 야투가 터지는 날 그런 날 이기지 좀 접전 사이즈로 가면요 모비스 선수처럼 또 경기 운영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 삼성은 보기는 조금 힘들다. 원주 DB 승에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다득점 볼게요. 그래서 서울 삼성이 어느 정도 약투임이 완전 저점인 날만 아니면 이거는 서로 어느 정도의 양궁 연구를 기대할 수 있는 라인업이다. 매치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배구 두 경기로 가겠습니다. 삼성화재하고 현대캐피탈 라이벌전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삼성화재가 전성기랑 잘할 때는 뭐 현대캐피탈이 쪽도 못 썼어요. 왜냐면 저희가 현대자동차 시절에 배구를 또 보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를 좋아했었는데 삼성화재 신진식하고 김세진 그 원투펀치로 아주 그냥 씹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현대캐피탈이 올라왔죠. 그리고 또 현대캐피탈이 지난 시즌에는 필립 블랑 감독 체제하에서 최근에도 현대캐피탈 대부분 다 이겼어요. 필립 블랑 감독 부임하기 전에도 최태형 감독일 때도. 근데 지난 시즌에
한 번도 안 졌을 겁니다. 매치업에서. 컵 대회부터 해가지고 지난 시즌 한 번 딱 3대2 풀세트 갔고요. 전부 셧아웃 승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리그는. 그래서 워낙 지난 시즌은 뭐 현대캐피탈 압도적이기도 했고. 근데 일단 저는 현대 배변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조금 걱정이거든요. 왜 배변 많이 되는 경기를 국내는 참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사고가 좀 잘 나니까. 기름도 그랬고 일단 현캐는 안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캐에 대해서 뭐 말할 건 딱히 없고 심펑 빠져가지고 이제 아커 쪽에서 조금 아쉬운 건 있고 그 다음에 사마 같은 경우에 확실히 아이가 잘하죠. 그 다음에 김우진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세터로 키 큰 도신지가 왔기 때문에 도신지가 또 블로킹에서도 또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만큼 격차는 안 날 거라고 봅니다. 현대캐피탈은 어쨌든 아커적인 면에서 아시아쿼터 쪽에서는 조금 지난 시즌 또 심펑이 서브에서 어떤 재미를 봤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심펑이 어쨌든 바이에르사이안보다는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르사이안 직전 경기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도 나왔고 심펑보다는 조금 아쉽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물론 심펑도 어려가지고 경험 미숙한 플레이도 나오긴 했지만 기본 능력은 저는 심펑이 좀 더 낫다고 봐요. 그리고 삼성화재의 지난 시즌보다 저는 어쨌든 공격 쪽에서도 그렇고 또 세터 도신지도 초반 아직 한 경기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긴 하겠지만 이거는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캐피탈 승리 1.5세트 마이너에 185.5여도 3대1이어도 저는 다득점 봅니다. 높은 기준점이어도. 왜냐면은 뭐 완벽하게 벌어지는 세트 안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뷰스도 한 세트 정도는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라이벌전처럼.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한 경기 빼고는 모두 다 셧아웃패를 할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화재 전력 생각하면 해볼만 하다. 근데 이기긴 힘듭니다. 결정적으로 어쨌든 레오 허수봉 이 두 명이 강력하고 또 황승비 세트에 또 최민호까지 해서 이거는 뭐 직전 KB처럼 풀세트까지 끌고 갈 정도는 아니에요. 삼성화재 전력이. 그래서 3대1 정도 봅니다. 현대캐피탈 승에 1.5세트 마이너스 오바. 그 다음에 도로공사하고 한국생명입니다. 도로공사는 지금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우승 후보로도 평가를 받는데 얼마나 뭐 멘탈 갖다 놓고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두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3세트부터 조금 정신 차렸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1세트 내주고 3세트 따고 4세트에 좀 아쉽게 패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저는 도로공사 프렌 1.5세트 프렌의 역배 오버 보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직전 페퍼전에서 못한 건 아니고 페퍼가 너무 이 박은서가 거의 뭐 인생 게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모마, 강소희, 그리고 타나차 이 삼각편 되면 저는 한국생명도 어쨌든 디펜스가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미들에서 김세빈이라고 배우나가 제 역할 해주고 세터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저는 한국생명보다는 더 낫다라고 봅니다. 도로공사가. 그래서 한국생명은 어쨌든 지금 이번에 돌아온 용병 그 친구가 그래도 잘해주고 있긴 한데 지금 피치가 지금 잠시만요. 피치가 지금 직전 경기도 안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전 경기는 첫 경기는 제가 풀로 다 봤는데 직전 현관전은 제대로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피치가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레베카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대환도 뭐 잘하고 근데 세터가 아직 이고은이 못 따라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뭐 배구는 이 결장자 이거를 체크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고은이나 피치 얘네는 아직 지금 피치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생명이 지금 그 김연경 나오는 거기 예능에 나왔던 이날 세터를 급하게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미들브로커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출전 타임을 많이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저 이미 프로에서도 실패했었고 그래서 일단 뭐 뎁스 채우기 용으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생명도 해볼 만한 라인업이긴 하지만 피치가 없다면 또 이거운도 없고 이런 것들은 도공하고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거 도공이 여기니까 최소 1.세트 프렌 정도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배까지도 한번 찔러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지금 플라이업이 아니라면 그리고 다득점. 다만 도로공사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생명에게 이거는 한 세트 정도는 내줄 수도 있고 이건 또 풀세트 또 안 가리란 법은 없습니다. 도공의 어떤 전체적인 경기 운영 이런 것들도 좀 아쉬운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도로공사 세트 프렌의 역배에 오바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야구
재팬 시리즈 1차전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리그 우승팀을 가를 때는 그 1위 팀에서 계속했죠. 한신홈에서 계속하고 소뱅홈에서 계속했잖아요. 매일 쉬지 않고. 근데 이거는 휴식일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1, 2차전 하고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한신홈으로 넘어가요. 한국 시리즈는 아마 내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1차전 무라카미하고 아리아라입니다. 아무래도 리그가 다르니까 뭐 맞대결 기록은 양 팀이 거의 뭐 없어요. 그래서 선발 맞대결 데이터도 뭐 아리아라는 최근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만난 적은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6년 전이니까. 무라카미 같은 경우에는 교류전에서 홈에서 소비et 상대로 8이닝 1실점 호투를 했었던 맞대결 기록이 있고요. 교류전 올 시즌 맞대결은 한신이 홈에서 1승 2패로 졌어요. 모두 다 저득점 경기였고 일단 한신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건 뭐냐면 교류전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재팬 시리즈 올라가도 과연 우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고 근데 이제 일단 소뱅 홈에서 하는데 아리아라가 지금 홈에서는 불안불안하지만 어쨌든 니오넴과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제 역할을 해줬어요. 에이스답게. 무라카미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상대로 5이닝 무실점. 일단 양 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소뱅이 이 올라오는 거는 좀 너무 빡빡하게 올라왔죠. 한신은 그냥 아예 그냥 끝내버렸죠. 4대 0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기 3경기 치렀죠. 왜 1승 먹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소뱅은 풀꽉을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2번 연속 이기고 야 한 번 이기면 끝나는데 3번 내리져가지고 야 넘어가겠는데 했는데 마지막에도 겨우겨우 이겼어요. 사실 마지막은 모이넬로 빨려 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대1로 겨우 이겼고 아무래도 휴식일이 좀 길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뭐 소뱅도 그렇다고 해서 적게 신 건 아니에요. 휴식일이 좀 길었습니다. 한시는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경기 하는 거고 소뱅은 한 4일 정도 쉬었는데 일단 저는 전체적인 어떤 투타 밸런스는 한신이 낫다고 봅니다. 특히 불펜. 물론 소뱅도 불펜이 뭐 스기야마라던가 그 다음에 마츠모토 강력하죠. 그리고 선발진도 탄탄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스탯이 저는 한신이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타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불펜도 그렇고 뎁스가 소뱅은 잘하는 애들 몇 명만 좀 미들맨이 있지 한신은 숫자가 많아요. 믿을 수 있는 자원들이. 그래서 뭐 이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와자키도 있고 그다음에 유아사도 있고 많아요. 자원이. 그래서 한신은 사실 불펜 쪽에 뎁스가 두텁고 뭐 오요카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펜 어떤 필승조 어떤 스탯은 똔똔이라고 보더라도 뎁스가 좀 두텁다. 선발 일찍 내려가면 그 뒤를 채울 수 있는 불펜들은 뎁스는 한신이 더 퀄이 좋다. 선발도 거의 저는 한신이 약간 더 낫지 않나. 거의 비슷하거나. 물론 소뱅이 모이넬로라는 강력한 좌안이 있으니까 무섭긴 한데 타선도 뭐 작년하고 재작년 그리고 한신 재작년 우승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사토가 더 40홈런 100타점 치면서 또 모리스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심 타선은 오히려 한신이 낫다. 또 소뱅이 이제 곤도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또 곤도가 합류가 되면 소뱅도 중심 타선 밀리진 않고 오히려 하위 타선 이런 거는 소뱅이 더 나을 수 있어요. 한신보다. 기본적으로 뭐 퍼시픽 리그가 타선이 더 강한 거는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곤도가 합류가 안 된다면 곤도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곤도는 아마 대타로 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인업이 아마 곤도가 합류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아요. 곤도는 100%뭐 선발 나온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재팬 시리즈에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렵지만 한신승에 얹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투타 짜임, 탄탄함, 밸런스 차이 이런 거에서는 저는 한신이 근소하게 앞선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농구, 배구, 축구, 야구 6경기 살펴봤고요. 축구로 넘어갈게요.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주력 11연승까지 했다가 살짝 절었어요. 근데 그 전 거를 어제 올킬로 만회를 좀 했다. 그리고 지금 어제 해축은 저희가 금액 조절을 확실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회원분들한테 저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일정마다 금액 조절 안 좋은 날은 해드려요. 어제 해축은 진짜 안 좋다 해드렸고 NBA를 더 가시라.
NBA는 지금 미네 마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축구는 뭐 전체표 띄워드리고 할게요. 조합하면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동기부여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 막판이어가지고 동기부여 있는 경기들 위주로 갈만한 경기 위주로 준비를 했고 들어보시고 잘 골라서 축구도 갈 게 있으니까 축구가 지금 제가 준비한 게 10개예요. 여기서도 갈 게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K리그부터 갈게요. 일단 광주FC하고 안양은 둘 다 좀 중요한 경기인데 그래도 지금 최근의 흐름은 원정팀 광주가 더 낫죠. 그래서 안양이 더 낫죠. 그래서 저는 안양 프레는 우선으로 봅니다. 언어버는 조금 애매하고 물론 안양 경기는 웬만하면 언더 찍고 보면 먹는데 저는 프레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안양이 7경기에서 무패행진 달리는 모습들, 광주는 조금 흐름이 꺾이면서 최근 1무 3패 뭐 부상자도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인혁이라던가 지금 불투명하고 수비 쪽에 민상기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안양은 뭐 김정현 빠지는 거 야구가 지금 조금 불투명한 거 이게 조금 걸리긴 하거든요. 야구가 근데 그래도 결정자 무시하더라도 이거는 안양 프렘 우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흐름에 그 다음에 수원하고 제주 수원FC하고 제주인데 제주는 지금 뭐 원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기 힘들고 이것도 두 팀 다 좀 중요한 경기인데 일단 수원FC가 잘 나가다가 전북한테 졌어요. 근데 전북이니까 그냥 납득을 해야 되고 제주는 최근에 아예 승리가 없습니다. 무승부 딱 한 번 있어요. 전북하고 묵힌 거. 그래서 이거는 양 팀 다 중요하고 뭐 흐름 이런 거 봤을 때는 당연히 홈팀 수원 FC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결정자가 뭐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원 FC 같은 경우에 제주는 키퍼 주전 키퍼 김동준이 못 나오는 게 좀 크고 그래서 이거는 수원 FC 승 우선으로 보시고 언어번은 굳이 보면 언어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삼성하고 전남입니다. 이것도 이제 서로 좀 중요한 매치업인데 수원으로 좀 빠졌죠. 그래서 수원이 사실 부천의 추격을 뿌리치는 게 더 급해요. 2위를 해야 되는데 최소 7점 차고 인천을 제끼기엔 8점 차입니다. 그래서 전남도 지금 3위는 해야 되는데 지금 1위 차 1점 차입니다. 부천하고. 근데 물론 3위 하나 4위 하나 아마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이거는 수원 삼성 쪽으로 보고요. 아니면 오버. 이건 수원 삼성 승이나 오버나 비슷하게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은 일단 전남도 사실 안산한테 일격당하기 전까지 당한 거 빼고는 좋고 공격력 무시할 수 없고 수원 삼성도 지금 뭐 흐름 올라오고 있지만 수비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득 기본 깔고 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전남이 또 수비 쪽에 뭐 고태원 필두로 불투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빠져버리면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고 이거는 수원 삼성 승의 오버를 보고 이 경기를 컨택하실 분들은 수원 삼성 승 아니면 오버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컨택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FC하고 화성 급한 건 성남이에요. 동기부여가 진한 것도 성남입니다. 근데 저는 성남의 1.67은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성 FC 프렌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남이 급하고 이겨야 되고 그런 경기를 오히려 화성이 동기부여는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물건으로 지르는 본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천안시티하고 안성 얘네 경기는 언더 묻히고 치우세요. 동기부여 없어요. 근데 골을 워낙 못 넣고 병신 대 병신 맞대결이라고 해서 오버가 나진 않습니다. 골을 서로 못 넣어요. 빌드업도 안 되고 언더 우선 찬스도 많이 날리고 그래서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 무한부 도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충북 청주하고 부천FC 오늘 이거 주간 100개 찍어주시면 또 야간에 무자비 공유해 드릴게요. 뭐 어쨌든 오늘 내일 중에 한번 맞춰 드리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부천이 동기부여가 있어요. 부천 승 우선으로 보시되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언더를 보셔도 됩니다. 왜? 충북 청주가 골을 지금 몇 경기째 못 넣고 있는지 제가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한 8경기째 무득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팀을 어떻게 가요? 지금 부천은 이겨야 되고 3연승이고 한데 그래서 이건 부천승 아니면 언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충북 청주 8경기가 7경기 골을 못 넣고 있는 팀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K리그 이렇게 살펴봤고 어쨌든 여러분 이제 축구는 전체 이거 띄워드리고 하고 있는데 코멘트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100개 채워주시면 또 오늘 이따가 해축 무자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제1리그입니다. 우라하고 마치다. 이거는 마치다가 좀 더 급한데 마치다 골을 너무 많이 못 넣어. 그리고 우라가 역배예요. 그러면 저는 우라 프렌하고 언더 갈게요. 마치다는 직전 경기 그 못 이긴 게 저는 뭐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만 아침 나가기에는 좀 빡빡해요. 그래서 이거는 언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라 프렌 쪽으로. 그래서 우라가 뭐 사실 동기부여가 딱히 뭐 있진 않아가지고 하지만 홈 경기니까
그래도 노라가 여기고. 그래서 언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마치다의 공격력 생각하면. 그리고 마치다가 이건 되게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이기려고 하긴 할 거지만. 그래서 마치다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진하고, 가능성은 조금 더 있습니다. 지금 아침 가려면. 그래서 우라 프레는 언더 보고요. 다만 마치다 승은 못 갑니다. 그럼 가시화하고 요코FC는, 가시화는 지금 리그 1위 가시마를 따야 되는 상황이고, 요코FC는 강등권이에서 요코마리하고 2점 차니까 서로 각각 목적 의식이 있죠. 우승이냐 잔류냐인데, 이거는 뭐 가시화 가야죠. 요코가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3연패하고, 물론 이 연패가 컵 대회까지 포함이에요. 그리고 리그만 따지면은 이제 후쿠오카한테 지고 나고야랑 비기면서 어쨌든 조금 좋았던 흐름이 끊겼어요. 아무래도 지금 중간에 컵 대회 그것 때문에 좀 페이스가 말린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가시와 승에 저는 다 득점. 어쨌든 우승하려고 하는 팀이 더 동기부여가 세다고 보고, 어떤 선수 퀄리티 차이도 분명히 있고, 물론 결정자는 가시화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홈팀 가시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요. 가시화 승의 오바, 가시화 승 우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코FC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언더 보시면 돼요. 요코FC 프레네. 근데 저는 그래도 가시화가 어쨌든 최근에 흐름 올라와 있는 거, 요코FC 상대로도 분위기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르스 오사카하고 가와사키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 프렌의 3.5바, 이건 가와사키 프렌 우선을 보는데, 가와사키가 쉽진 않지만 지금 3위 안에 들려면 교토상가랑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세르소 같은 경우 홈 경기긴 하지만 동기부여 없고, 뭐 연패 직전에 오카야마 원정 가서 끄는 거 말고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뭐 부상자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가와사키도 뭐 지금 부상자 컨펌 나는 애들은 아니고 불투명한 애들이 좀 있지만, 확정된 부상자들까지 하면 세르소가 좀 더 많습니다. 부상자도. 그리고 뭐 최근에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가시화한테 지금 컵대에서 일격 당한 거 다시 1차는 이기고, 그 퇴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소극적으로 했죠. 내려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오바 가가지고 잘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거 말고는 리그 자체로는 최근에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와사키 프렌, 그다음 우선, 그다음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가사키하고 이마비리, J리그 2부는 이 정도, 이 경기만 갈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바는 지금 미네 막콜 남았는데 전반은 좀 지고 끝났는데 역전했으면 좋겠네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좋아요 100개 찍어주시면 주간 이따가 무자비 공유해 드릴게요. 이건 뭐 나가사키 우승의 어떤 동기부여 때문에 나가사키 승 우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은 뭐냐? 왜 이렇게 당이 좋지? 나가사키가. 그게 조금 걱정이지, 나가사키를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흐름에, 리그 우승 또 J리그 1부 승격을, 이런 동기부여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가사키 승 우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모두 건승하시고요. 이따가 저는 해축 메이저리그 NBA 한 번에 와야 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올게요. 평소보다. 대신에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